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에 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MB 때 쿨했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왜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왜곡되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의력 착각이라는 이론으로 이 발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언 하나를 두고 이틀에 걸쳐서 행동경제학, 심리학 총동원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류의 착각이나 실수들이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윤석열 총장뿐 아니고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매우 섬세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건데 이런 실수가 윤석열 총장처럼 중요한 사람 입에서 게다가 국가의 역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터지면 역사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검찰총장이 저 한마디를 던지는 바람에 대부분 국민 사이에서 사실 합의가 됐던 건데 MB가 검찰이나 국정원 등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를 말아먹었다는 이 상식이 파괴될 지경까지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이 브리핑을 이틀째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네.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귀중한 브리핑 시간을 2번이나 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 MB 때 쿨했다는 발언이 국회에 지금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네. 1000년 뒤쯤 후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네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MB 때 청와대가 쿨했다고 발언했다. 이 기록이 1000년 후손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발언을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해버린 거죠. 오늘 사용할 이론의 틀은 주의력 착각이라는 이론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 2월 9일 오후 1시 40분쯤에 하와이 근해에 있었던 미국 해군 핵잠수함 그린빌함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잠수함의 함장이 스코트 워들이라는 중령이었고요. 계획됐던 훈련 교범에 따라서 잠수함을 빠르게 잠수시켰다가 띄우는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한 번 빠르게 가라앉힌 잠수함을 다시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올리도록 함장이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잠수함 앞머리가 수면 위로 돌고래 튀어오르듯이 풍 하고 튀어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튀어오르는 순간에 잠수함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무언가와 충돌을 했습니다. 하와이 해수면에 있었던 일본 어선 에히메마루라는 배를 들이받은 겁니다. 어이고. 그런데 잠수함은 핵잠수함이고요. 북극에서도 얼음을 깨고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설계된 배인데 그 일본 배는 어선이었거든요. 네. 부딪히는 순간 단번에 일본 어선이 두동강에 나버리죠. 이 사고로 에히메마루에 타고 있던 일본 선원 3명과 승객 6명이 죽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사실 이 사고가 조금 이상한 게요. 에히메마루가 조각배가 아니고 하와이에서 원형 어선을 하는 배여서 60m짜리 굉장히 큰 배거든요. 거기 그린빌 함에는 최첨단 음파 탐지기도 있었고요. 떠오르기 전에 함장이 초정밀 잠망경으로 수면 위를 다 살피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못 본 게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 이후에 미국 군부가 민간 합동조사를 통해서 조사에 나섭니다. 60페이지짜리 긴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잠수함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이 잘못 이루어졌고 다만 함장이나 선원들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워들 중령이 떠올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자기 손으로 지속적으로 잠망경을 통해서 수면 위를 다각도로 관찰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떠올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 합동조사단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잠망경을 쓰긴 썼는데 주의를 안 기울였겠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워들 중령의 심각한 오류로 보고서가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도 미스테리가 남아있어요. 잠망경이 움직인 동선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 잠망경 움직인 기록을 보면 떠오르기 전에 수면 위를 매우 다각도로 골고루 살폈습니다. 실제로요. 이상하잖아요. 네.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는 유일한 설명은 워들 중령이 잠망경을 움직였는데 눈을 안 갖다 대고 있었거나 아하.
눈을 댔는데 감고 있었거나 딴 데 신경을 밟고 있었거나 이게 이제 유일한 설명이죠. 워들의 부주의다. 이게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걸 하나 여쭤보죠. 네.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요. 나는 사람이건 차건 상대가 오는 걸 전혀 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갑자기 뭐가 휙 나타나서 네.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둘째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에버랜드를 같이 갔는데 주차장에서 서행 중이었는데 앞차가 멈추더니 백을 하더라고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피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백미러를 보고 백을 했는데 쿵 하고 뒷차를 박은 거예요. 100% 제 과실이죠. 후진이니까요. 네. 뭐 보험으로 다 배상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제가 분명히 그 운전에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백하기 전에 백미러를 분명히 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제가 백을 했겠죠. 예, 근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웃기고 있네. 네가 제대로 안 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사고도 제 운전 부주의로 결론이 났고 무조건 제 부주의인데 네. 아무튼 저는 분명히 백미러를 확인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훅 튀어나와서 부딪힌 겁니다. 지금 이 잠수함 사고도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단초를 제공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혹은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걸 브리핑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9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조교수였던 데니얼 사이먼스가 실시했던 그 심리학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실험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하얀 티셔츠 3명, 검은 티셔츠 3명을 투입한 다음에 같은 티셔츠가 한 팀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농구공을 막 정신없이 패스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농구공, 특히 하얀 티셔츠 입은 팀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세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좁은 공간 안에서 6명이 막 공을 주고 받으니까 되게 복잡해요. 요게 1분짜리 동영상인데 23초쯤에 갑자기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9초 동안 가슴을 쿵쾅쿵쾅 친 다음에 쓱 빠져나갑니다. 이 워낙 좁은 공간에서 1분짜리 동영상이어서 이걸 보면 고릴라를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험팀이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흰 티셔츠 입은 팀의 패스가 몇 번일까 세보세요 라고 한 뒤 정답은 34번이었다고 해요. 근데 3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열심히 셌던 사람들한테 선수들 말고 혹시 눈에 띄는 누군가가 없던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 난입했던 고릴라를 봤냐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못 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고릴라 한 마리 못 보셨어요? 라고 물어도 못 봤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려 9초 동안 들어왔었는데도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답을 합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실험 이후 다양한 후속 실험이 벌어지는데 스포츠 과학자인 데니얼 메모트라는 사람이 시신 추적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 실험 참가자들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근데 고릴라 못 봤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보면 시선이 분명히 1초 정도 고릴라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고릴라를 봤다고요. 하지만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자들이 보고도 못 보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주의, 맹신이, 부주의, 시각장애니 뭐 이런 어려운 단어로 불리기도 하고 주의력 착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다른 걸 못 본다는 겁니다. 특히 이쯤에서 이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면 보고도 못 보는 일이 절반 가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차브리스는 워들 중령도 이 주의력 착각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령은 분명히 잔망경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 기대하지 않았던 일본어선이 나타났는데도 못 본 겁니다.
변명 같지만 에버랜드에서 난 제 사고도 그런 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주차장에서 백을 하는데 설마 뒤에 뭐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백미러를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주의력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이 왜곡되고 비틀린 것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MB 때 당시에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MB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민중들을 탄압을 했기 때문에 곡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려고 한 게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자기는 특수부 부장검사가 돼서 전성기를 달리니까 다른 걸 보고 있었겠죠. 승진이나 아니면 자기가 맡은 수사를 잘 하는 거나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검찰청사 출근하면서 주변에 생기는 일들을 윤석열 총장도 보기는 봤을 텐데 그게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PD들이 잡혀가고 이런 건 자기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기억 왜곡이나 오늘 말씀드린 주의력 착각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게 아니고요. 진실을 알려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 고릴라 실험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고릴라를 못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실험팀이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동영상을 다시 보여줘요. 1분짜리를. 그럼 그때는 당연히 고릴라가 보이죠. 너무 버젓이 한가운데서 9초 동안 난입을 했으니까요.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응답자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부류,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받는 거죠. 우와, 내가 어떻게 저걸 못 봤지? 말도 안 돼. 내 눈이 뭐가 잘못됐나? 이런 반응입니다. 네.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은 부인하는 겁니다. 장난해? 지금 나를 속이는 거지. 이거 동영상 조작해서 지금 다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까 분명히 고릴라 없었다고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해? 이렇게 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역사를 가르는 겁니다. 못 볼 수는 있어요. 못 볼 수는요. 근데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와, 내가 왜 못 봤지라고 반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타브리스의 투명 고릴라 책을 읽거나 해서 원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고릴라를 못 봤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으니까요. 반면에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화면 조작이야. 내가 못 봤을 리가 없어라고 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진실을 모르죠. 실험팀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MB 때 청와대가 검찰 권력을 얼마나 악용했는지에 관한 진실을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물론 이제 검찰총장쯤 되는 사람이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거 열심히 보다가 뭐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남는 국정감사장에서 MB 때는 쿨했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진실을 알려준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발언 이후에 황학수 PD나 정현주 전 사장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MB 때 청와대와 검찰 관계에 대해서 폭로하고 진실을 알려줬잖아요. 얼마나 개판이었는지요. 그 시기에 분명히 고릴라가 있었다는 영상을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다시 틀어준 겁니다. 이때 윤 총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때 왜 저걸 못 봤지? 정말 그때 우리 검찰의 역사가 처참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제 앞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발언 이후에 명백히 고릴라가 있는 장면을 다시 봤으면 이건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만으로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니 MB 때 청와대는 절대로 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 사람 해명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압력이 없었다고 말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해명의 전부인데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지금 정부가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압력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윤 총장은 지금도
MB 때가 쿨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안 하죠. 고릴라 동영상을 보고도 에이, 나를 속이고 있네. 고릴라는 없었다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수정이 안 됩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면 앞으로 또 자기가 뭔가 못 볼 때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수장입니다. 이러면 진짜 무서운 사회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릴라를 이제는 봤잖아요. 예. MB 때가 쿨했다는 발언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고릴라의 존재를 부정하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검찰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답을 기다리는 쪽인데요. 이거는 역사와 국민 앞에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그 답은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죠. 이제 이러면 나가리입니다. 저는 참 슬프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대와 달리 잘못된 검찰총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슬픔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너무 믿기지 않고 충격적이어서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마쳤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이고, 야,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거는요. 네. 법률가들의 거의 일반적인 평가가 이거는 뭐 증거인멸이라고 볼 여지도 많지 않고 그런데 영장이 과연 발부되겠는가 했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2시 반 정도 됐는데요. 자정을 막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